사람들은 보통 20살이나 30살을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젊고 에너지도 넘치고 뭐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유는 점점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일도 없고 사람도 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들 생각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다고요. 예전보다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볍고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요. 남들은 잘 모릅니다.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찾아오는 이 특별한 자유를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이 잘 모르는 70대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요즘에야 제대로 느낍니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르죠. 지금은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남의 기대보다 내 만족이 더 중요한 시기. 그게 바로 70대의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선택할 때 늘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가족 눈치, 직장 눈치, 친구 눈치까지.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허락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산책을 나가든 혼자 밥을 먹든 내 선택이 곧 내 삶이 됩니다. 내가 고른 시간과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선택은 더 이상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운 자유가 되었어요. 누구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참 고맙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책임질 게 많았죠. 그래서 늘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지금은요. 오히려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가볍게 떠날 수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등록할 수 있고요. 삶의 속도가 천천히 흐르다 보니 하고 싶은 걸 더 깊이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곧 자유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직장에 가고 아이를 돌보고 가족 챙기고 내 시간은 거의 없었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여유 있게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리듬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알찬 하루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시간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그 여백이 주는 평화가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시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회의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약속에 늦을까봐 서두르고, 항상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천천히 걸을 수 있고, 느긋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 하루는 마음까지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하루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이제야 내 취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음악이 좋고,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커피는 어느 정도 농도가 좋은지도 알게 되죠. 천천히 음식을 고르고, 꽃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르고 즐길 수 있다는 건 큰 자유입니다. 이런 작은 취향들이 하루를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결국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도 많고 약속도 많고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곁에 있는가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고 친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히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죠. 불편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 하나 있는 게 훨씬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꼭 사람을 많이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선택이 가능한 지금이 참 자유롭습니다. 어릴 땐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갈등이 생기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여겼고,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해서 억지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굳이 힘든 관계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유지됩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은 남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남겨두고 싶은 관계만 남길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자란 증거이자 진짜 자유를 얻은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혼자 걷는 산책길도 생각보다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습니다. 젊을 땐 이런 고요가 외로움 같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고요함을 즐길 수 있게 된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로 하루가 꽉 차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할 일, 책임질 일, 돌봐야 할 일이 많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우선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뭘 하든 나만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꼭 무언가를 이뤄야 하는 날이 아니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더 좋은 날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하루. 그게 진짜 삶의 여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엔 무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일하고, 쉬는 게 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몸이 피곤하면 쉬고, 하기 힘든 일은 미뤄도 괜찮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기보다 덜 하더라도 더 깊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 자체가 큰 자유입니다. 예전엔 어디를 가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감, 걱정거리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죠.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음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급하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었고 길가의 꽃을 보며 미소 짓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뭔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리듬대로 걷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몸은 천천히 움직여도 마음이 가볍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껴야 하고 저축해야 하고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꼭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에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음식, 따뜻한 옷,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이런데 돈을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쓰는 돈이 훨씬 더 오래 남아요.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흐르게 하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요즘은 뭘 사느냐보다 왜 사는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에 따른 지혜 아닐까요? 이제는 돈보다 삶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좋고, 옷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덜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물건도 일정도 관계도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무엇을 더 가지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집안에 여백이 생기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한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적당한 것이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더 이상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 이 삶에 충분히 감사하게 됩니다. 비싼 물건을 사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땐 그게 왜 그런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마음이 채워져야 진짜 행복하다는 걸요. 좋은 대화, 따뜻한 손길, 함께 걷는 산책길.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물건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마음을 채우는 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보다 교감에 더 관심이 가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이야기. 그게 요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물질은 줄어도 괜찮아요. 대신 마음이 더 따뜻해졌으니까요. 이런 자유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의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회사원으로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사회적 역할보다는 개인으로서의 내가 더 중요해졌어요. 처음엔 조금 허전했지만 점점 진짜 나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삶.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게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롭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걷고 혼자서 생각하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늘 바깥을 보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조용히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이 시간. 그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인 것 같아요. 남의 기준대로 살면 늘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나답게 살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많아졌고 나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부러움도 비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인생은 남처럼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는 걸 지금 이 시기에야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은 잘 모르는 70대의 진짜 자유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 이유를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복잡한 관계보다는 편한 사람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나이.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진 것보다 느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금. 그리고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여유까지. 이 모든 게 70대의 자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자주, 더 깊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누리고 계신 인생의 자유가 있다면 댓글로 따뜻하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공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자유로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습관,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피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게을리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면 심장마비 위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권장합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달리기보다 빠르게 걷기가 더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무조건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무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습관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는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이고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간식을 자주 먹으면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TV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화면을 보면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 소리와 화면 전환이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TV를 보는 동안 자세가 나빠지면 허리와 목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거북목 증후군이나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부 활동이 줄어듭니다. 결국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을 망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TV 시청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TV를 보던 시간을 줄이고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마당이나 공원에서 가볍게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정리정돈 같은 가벼운 활동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 TV를 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TV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V를 줄이고 두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일기쓰기는 두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같은 활동도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퍼즐, 바둑, 장기 같은 게임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꽃꽂이 같은 활동도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TV 대신 오디오북을 들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거르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위 건강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이 좋다고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골밀도가 낮아지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결국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음식이 칼슘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적당한 지방 섭취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적당한 지방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두뇌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소소한 생활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그림, 운동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나 SNS를 통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운동도 하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을 하면 대화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래 교실이나 미술 수업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즐거움이 커집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나 카드 게임 같은 활동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공예 활동도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녀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원 가꾸기나 텃밭 가꾸기도 이웃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이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자주 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수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도 늦어져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빛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늦은 밤에 과식하면 위장이 부담을 받아 잠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늦은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독서는 수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몸이 흥분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이런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도 중요한데 골밀도 검사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 건강도 전신 건강과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미루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한 증상이 있다면 빈혈이나 혈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위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뇌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배뇨 습관이 변하거나 소변색이 달라지면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으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병이 갑자기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에 예방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몸의 피로를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자주 체크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나 갑자기 생긴 혹도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나요? 혹시라도 무심코 했던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지금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바꿔나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생활비 걱정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노후의 가장 큰 차이가 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건강도 좋고 사회생활도 활발하며 즐겁게 생활합니다. 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6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부터 은퇴 후를 대비해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연금, 적금,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합니다. 작은 부업을 하거나 임대 수익 같은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둡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은 여유롭고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둡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투자 배당금,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미를 활용해 강의를 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하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부모를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생활비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고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하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경제적으로가 없어 부모를 돕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인간관계도 위축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원비 걱정으로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할 때 큰 부담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먹는 것도 아끼게 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은퇴하면
일을 다시 구하려 해도 나이에 따른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노후 생활이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젊을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걷기, 등산, 수영 등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로 먹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선호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두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수면도 충분히 취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잠도 적당히 조절합니다. 결국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운동과 식습관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운동 부족은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특히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과식보다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노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운동과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관절이 약해지고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출이 어렵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위축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소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사람들은 노후에 외로움을 크게 느낍니다.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을 나눌 기회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으면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어지면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롭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외로운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운동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사회 활동에도 점점 더 소극적이 됩니다. 결국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인간관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통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가벼운 대화라도 먼저 건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면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잘 극복하는 힘을 가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도전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원만합니다. 결국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집니다. 반면 노후를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이 많고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불평불만을 자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즐겁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정기적으로 취미를 즐기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취미로 가지면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같은 창작 활동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가드닝이나 텃밭 가꾸기는 자연과 교감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합니다. 무작정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생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독서를 통해 꾸준히 배우는 습관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경험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무료하고 지루한 생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결국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후에도 배우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언어 공부를 하면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노후에 악기를 배우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면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삶을 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의 활력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에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조언보다는 응원을 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응원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느낍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모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면 자녀도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행복해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조언보다 응원을 해주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자립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적 태도, 취미 생활, 자녀와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방법을 찾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의미 있는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반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